여러분 반갑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개론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내해드린 대로 특강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특강 강사 선생님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선배 교수님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늘 제가 많이 영감을 얻는 선배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번 주에 강의하는 N스크린과 딱 부합하는 주제인 TV 빅뱅이라는 책의 저자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N스크린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택환 교수님이시고요. 이전까지 중앙일보에서 미디어 전문 기자,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미디어 전문 기자라는 직함으로 중앙일보에 들어가셨습니다.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요. 그리고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방문학자를 역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경기대학교 언론미디어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시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김택환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거의 조금 시간을 보냈지만 제가 그에 대해서 좀 더 빨리 속도 내서 알차게 하겠습니다. 우리 정동 교수님은 제가 만난 지 어연 20년이 다 돼갑니다. 제가 만난 대한민국 언론학자 중에 최고의 학자시고, 또 지금 또 가장 열심히 공부하는 이제 이 학자의 지성인의 길을 가고 계셔갖고 항상 존경하고, 그리고 언제든지 부르시면 제가 달려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뵙게 됐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계 미디어 산업이 어디로 가고 있고, 특히 이제 제가 이 TV 빅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미디어 빅뱅이라는 제가 책을 썼습니다. 써서 이제 좀 관심을 크게 불러일으켰고, 이제 미국과 일본의 이제 출판사들이 출판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학, 일본 대학의 교과서로 쓸 정도로 이제 좀 여러 가지 키적, 그러니까 이슈적으로 막 앞서갔던 겁니다. 왜냐하면 올드 미디어, 신문, 방송은 우리가 수입을 했는데 뉴 미디어는 우리가 세계를 앞서갔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이제 전공하고 있는 이 영역이 한국이 세계 최첨단을 갖고 있고 어디로 앞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미디어 트렌드는 이제 여러분이 많이 또 배웠던 기술 및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기술인데, 특히 이제 디지털 기술로 정부 처리 압축 기술들이 옛날보다 굉장히 달라지고 있죠, 그죠? 과거에도 동영상을 주고받았는데 굉장히 힘들었죠, 그죠? 지금은 이제 카카오톡에다가 드디어 이제 모바일로서 사진을, 동영상을 마음대로 이제 주고받는 이런 이제 시대가 와 있습니다. 그 뒷배경에는 이런 기술 발전이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과거에서는 공급자 중심이었습니다. 오마이뉴스가 시민 누구라는 기자다 했는데, 지금은 시민 누구나가 오너와 사주가 되는, 방송국 사주가 되는 이런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블로그라든지 심지어는 팟캐스트를 포함해서 다양한 이제 시대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미드를 포함한 타임워너, 그 다음에 뉴스코퍼레이션, 베텔스만 세계적인 미디어 그룹들이 크고 있는데, 또 니치 마켓들이 끊임없이 막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새로운 이제 기회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유료 방송, 인터넷, 모바일 미디어가 미래 중심이 되고 있고, 신문과 지상파 방송이 어려워지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미디어 빅뱅으로서 다양한 미디어가 나타나고 서비스가 나타날수록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누가 더 창의적이냐입니다. 누가 더 하이엔드 제품을 만드느냐입니다. 그 창의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선도한다는 걸 제가 이제 여기서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미디어 생산 역사를 쭉 보면, 대한민국의 이 땅의 신문은 가장 먼저 1896년 이 독립신문이 시작됐지만, 이미 독일에서는 1605년에 380년 전에 이제 신문이 이미 나오기 시작. 그 정도 우리 사회가 사실 발전이 늦었던 거죠. 그래서 보면 책, 신문, 전화, 영화,
라디오, 이제 텔레비전, 케이블, 모바일, 인터넷, 그 아이폰 막 끊임없이 매체들이 발전하고 있지, 그죠? 이게 이제 합종 연행을 하면서 새로운 이제 미디어 세상을 만들어지는 겁니다. 과거에서는 뉴스를 전달하는 매체가 신문 방송이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인터넷이 가장 이제 중심 매체로 이제 떠오르고 있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이제 미디어 빅뱅이라 그랬죠. 그래서 디지털 혁명, 새로운 매체 출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미디어가 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시간입니다. 저만 해도 이제 아침에 한 6시 정도 일어나는데 그 아침에 현관에 신문이 5개 쫙 깔립니다. 깔리면 그걸 가지고 식탁 위에 딱 갖고 와서 그날 신문을 어느 신문을 잡느냐. 그게 이제 이기는 길입니다. 그걸 우리가 신문업계에서 2초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특종이 있는지, 사진이 좋은 사진이 있는지, 디자인이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 이 모바일은 여러분들이 눈길을 딱 까는데 몇 초의 싸움인지 여러분 아시는 분? 네. 231ms 0.23초입니다. 이거 또. 좋습니다. 또. 이게 산업계에서 0.6초의 눈길을 딱 가는 겁니다. 이게 가장, 그 신문은 2초, 이건 0.6초. 그러니까 이건 디자인 하나로 승부처를 보는 겁니다. 이제 이 정도로 이제 이 신문이 그 아침에 좀 조간들이기 때문에 어떤 싸움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이제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의사 선생님이 신문 가지고 화장실 가지 마라 그래도 변비 생긴다고 저는 갖고 가죠, 그죠? 신문을 쫙 보면서 이제 그 어제 무슨 일이 일어났고 오늘 뭐를 해야 생각에 대해 정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침을 먹고 출근을 하는데 저로 주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에 오늘 또 여기 오면서 이제 이 신문을 들고 온 겁니다. 이 신문은 알죠, 여러분, 그죠?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 파리에서 발행되는 뉴욕타임즈 신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왜 이 신문을 보느냐?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영어 공부를 이 나이에도 열심히 합니다. 매일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여러분 영어 공부 열심히 하시죠? 목소리가 약합니다. 열심히 하시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한국 신문들이 국제 뉴스가 좀 미약합니다. 그죠? 그래서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오늘도 쭉 읽고 칼럼을 쓰고 이렇게 쭉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근해서는 이제 그 인터넷을 켜죠. 켜고 저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포털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 사이트들이 있는데 독일 프랑크푸르트 아게마네 자이퉁, 그다음 스위스에 있는 노르웨이 쭈리 자이퉁, 영국의 가디언, 미국의 이제 워싱턴 포스트 이런 걸 하면 쫙 서핑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매체 이용 행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한국 주부들이 두 주부 유행이 있죠, 그죠? 애들 출근, 남편 출근, 애들 등교 시켜놓고 막장 드라마를 보는 유행이 있고, 그죠? 다른 하나는 그래도 신문 스크랩하는 누가 경쟁이 있는가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알죠, 그죠? 그리고 이제 점심 먹고 와서 저는 이제 스칸을 보고 다시 이제 저녁 퇴근해서는 저녁 약속이 많기 때문에 저녁은 TV는 저한테 설탕이 별로 없습니다. 대신에 주말에는 요즘은 이제 강개토왕도 한번 보고 무신도 한번 보고, 그죠? 이제 대신에 저는 주말에는 제가 스스로 지키는 약속이 있습니다. 매일 토일 월은 아니면 금토일은 책 하루에 한 권씩 있습니다. 이제 그게 제가 살아가는 철칙으로. 그래서 책, 이게 TV, 영화, 그 다음에 신문 이런 여러 매체들을 인터넷을 내가 스스로 이제 사용하는 나의 시간이 가장 중요한 거죠. 내가 여러분이 기자다, PD다, 제작자다, 이용자다. 그러면 어떤 시간 타겟을 누구를 잡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걸 알고 있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원이죠, 그죠? 이 재원이 그냥 나올 수 없죠. 만약에 신문을 많이 보면 TV 비용이 줄어들게 되는 거고 영화 비용이 줄어들게 되고 책 비용이 줄어드는 상대적 이 비용들입니다. 그래서 매체 간에 이런 재원을 둘러싼 이제 이 경쟁이 치열하고, 그다음 이 신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이게 뭐죠? 광고를 우리 업계에서는 아랫도리라고 합니다. 아랫도리가 튼튼해야 이제 위에가 정신이 튼튼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저는 신문을 딱 보면 그 나라 경제를 봅니다. 그 신문이 어떤 광고가 많이 실렸는가, 그러면 그 산업이 활성화되어 있구나 안 되어 있구나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이런 경제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게 이제 영어를 매일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이유가 바랍니다. 세계화됐죠, 그죠? 외국 연수 갔다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외국 대학 아니면 어디 손 가감하게 들어보세요. 그 다음 배낭여행 가본 사람. 됐습니다. 그 이제 가장 먼저 최근 한국에 실제적으로 한 50% 이상, 80%가 그 특히 이제 이 교양책은 외국 책이 다 휩쓸고 있죠, 그죠? 그 정의란부터 시작해갖고 이 수업에 나는 여러분들이 힘을 보태서 정동훈 교수님이 한국의 이제 샌들 교수 같은 이 수업이 돼야 됩니다, 그죠? 제가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정동훈 교수님이 쫙 해서
한국의 이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미디어 빅뱅의 나라, TV 빅뱅의 나라, 매스미디어의 현황은 강원대학교의 정동영 교수님이 유튜브를 통한 전 세계 박수 한번 쳐야죠, 그죠? 이대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야기한 국제화입니다, 국제화. 그 다음에 잡지도 여러분 아시죠? 코스모폴리탄, 뭐 엘레 다 라이센스들이죠, 그죠? 그전 국제화돼 있죠. 신문도 지금 서울에서 하루에 이런 영자 신문이 10만 부가 지금 배달이 됩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즈가 발행하는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도 있지만 파이낸셜 타임스 또 월스트리트 저널 여러분 아시죠, 그죠? 세계 신문 중에 하나는 여러분 무조건 구독하셔야 됩니다. 구독 안 하면 여러분의 대학생의 직무유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매일 영어를 읽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그 다음에 세 번째 미드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알죠, 그죠? 프레슨 브레이크부터 시작해갖고 미국의 하이엔드 드라마가 세계를 이제 그야말로 제패하고 있고 한국도 한국 드라마가 막 뜨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영화는 뭐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이 정도로 이제 이 미디어 세상 자체도 글로벌 경쟁이 붙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대한민국이 아시아 시장에서 우리가 지금 거의 앞서 나가고 있죠, 그죠? 제가 지금 뭐를 하나 준비하고 있는 거는 금년에 드라마를 한 편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중 합작으로 하는데 청정명의가 주인공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한중 합작 드라마로 이제 해서 PPL로 어디 들어오고 해서 이제 새로운 한류 붐을 일으키는데 과거 사람이 생각했던 못했던 걸 제가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작가, 뭐 PD, 감독 다 이제 캐스팅이 돼서 이제 5월부터 이제 찍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그 일을 하는데 여러분 나중에 한번 초청할게요. 알았죠? 언제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도 우리는 이제 글로벌로 여러분이 가는 걸 흘러서 모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정동희 교수님 말씀드렸지만 디지털 있죠, 그죠? 기술적 디지털이 있고 이제 경영의 디지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컨버전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의 컨버전스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용 기기의 컨버전스, 그죠? 요즘 모바일 스마트폰이나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로 다 이용 복합적으로 컨버전스하고 이용하고 있죠, 그죠? 제작도 요즘 이제 텍스트만 하는 게 아니고 동영상도 하고 사진도 하고 인포그래픽도 하고 그 다음에 경영도 내가 신문사만 경영하는 게 아니라 방송 경영도 하고 잡지 경영도 하고 영화사도 제작하는 이런 이제 그 다음에 기술도 이 인터넷과 라디오의 결합이 팟캐스트지요, 그죠? 그 다음에 인터넷과 이제 방송의 결합이 IPTV고, 그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이 컨버전스의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의 원리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크게 매스미디어는 원래 5개로 출발했습니다. 신문, 잡지, 인쇄 미디어죠, 그죠? 전파 미디어, 방송, TV, 라디오, 그 다음에 영화, 비디오, 그 다음에 인터넷, 그죠? 인터넷 마지막으로 이제 모바일. 이게 이제 합종 연행하면서 막 이게 이 미디어 다른 세상을 막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혼성 미디어도 되고 이페이퍼, 이북, IPTV, TV 포탈, 뭐 전문 포탈, 넷북, PC 막 이런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가들은 지금 뭐냐? 각 국가마다 선진국들은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IT 산업을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보고 미국, 영국 등 이제 일본 등등이 가장 강조하고 있다는 걸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방송 빅뱅으로 가면 방송 1세대 옛날에 여러분 기억나죠, 그죠? 조그마한 이제 9인치, 12인치, 20인치 갖고 있었으면 당시 굉장히 70년대 부자의 집안이었습니다, 그죠? 주로 12인치 정도 진공관 알죠, 그죠? 그때만 해도 채널은 5개밖에 없었습니다. 그 전파에 이 제한된 이제 숫자로 그렇게밖에 못했는데 그 다음에 케이블 시대가 왔죠, 그죠? 우리나라 1995년도 왔지만 이미 미국은 1950년도쯤에 케이블 시대가 와서 채널 100개의 시대를 열어갔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TV가 뭐랑 결합합니까? 이제 인터넷하고 결합하죠, 그죠? 모바일하고 결합하고 지금은 여러분 모바일 통해서 TV 프로그램 다 볼 수 있죠, 그죠? 그 다음 웹아들 통해서 볼 수도 있고 다양하게 통해서 이제 볼 수 있는 이제 이걸 제3세대라 그러고 제4세대가 뭐냐? 이제는 이제 TV가 단순한 TV가 아니고 스마트 TV라 그러죠, 그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프로그램을 인터랙티브로 볼 수 있는 이제 그야말로 이제 내가 페이스북과 트위터와 여러 가지로 연동해서 볼 수 있는 이런 제4세대를 열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기술이 이제 과거 진공관에서 LCD에서 이제 지금 그 3D에서 스마트로 연결되는 이런 기술적 발전이 하나가 축이 있다면 다른 한 축은 이 전파에 무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에는 전파 수가 이 지상파는 6개밖에 한 국가가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케이블도 용량이 한 100개 정도 100개 정도밖에 사용할 수 없었죠. 그런데 지금 디지털 시대는 미국에 가면 이미 1000개 채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조금 능력 있는 사람 스스로 방송국 차리세요. 그죠? 왜 취직합니까? 그죠? 그럴 수 있는 지금 시대가 된 겁니다. 다만 얼마나 여러분이 크리에이티브한 이 컨텐츠를 킬러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끼리 해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그래서 지금 TV 빅뱅의 제차 TV 4세대는 누구나 방송국 사장이 될 수 있고 오너가 될 수 있고 누구나 제작해서 업로드할 수 있고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TV가 있다면 이제 컨텐츠가 SBS도 만들고 유튜브에서도 만들어지고 EBS 만들고 연합뉴스도 만들고 구글 어스도 만들고 트위터도 만들고 스카이프도 만들고 이게 딱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세상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걸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바일 진화는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잘 알죠, 그죠? 끊임없이 이제 아이패드, 블랙베리, 아이폰 쭉 뭐 이 모바일과 웹이 합쳐져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으면서 특히 지금 현재 아이폰, 아이패드로 대표되는 그야말로 새로운 모바일 시장을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머징 디바이스도 많이 이제 이 스마트폰, PMP, 이제 MB, 태블릿, 넷북부터 시작해서 게임기라든지 BND라든지 이북이라든지 디지털 카메라라든지 와이브로 에그라든지 막 이런 것들도 새로운 이머징 디바이스들도 끊임없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흥망성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거는 죽고 어떤 거는 또 계속 미래로 가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데는 이북이 많이 만들어졌다가 지금 아마존 정도 킨들 정도 사고 나머지는 많이 이제 죽어가는 이런 이제 트렌드. 한국은 이북 나왔다 다 죽었습니다. 나라마다 여러 특징이 있다는 그러니까 이런 그 이머징 디바이스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확실한 모바일 시대인 거 여러분 느끼죠, 그죠? 여러분 과거에 제가 한 10년 전만 해도 지하철에 가면 주로 뭘 봤지요, 신문들이? 신문들을 봤지요, 그죠? 지금 타면 뭘 하죠? 전부 다 이제 모바일 들고 있죠, 그죠? 근데 요즘은 또 좀 더 자기가 폼 좀 잡는 사람 뭐 들고 있죠?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그죠? 지금 아이패드 들고 있죠, 그죠? 너들은 그거 저거 모바일 저거 핸드폰 정도 하는데 나는 그래도 뭐 갤럭시 탭이나 아이패드 딱 갖고 이렇게 막 딱 보고 이제 폼 잡는 사람들이지, 그죠? 어쨌든 이게 이 분명한 거는 이제 이 아이폰의 시대가 왔는데 이게 모바일인데 원래 최초의 모바일 매체는 뭔가 알죠? 이 신문입니다, 신문. 신문보다 더 모바일 매체가 없어요. 화장실에 가든 뭐 짜장면 밑에 깔개를 하든, 그죠? 가장 유용했던 매체가 사실 역사상 신문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살아남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고정적 매체에서 모바일 매체가 이제 가장 강력한 이제 시대를 갔다는 이야기하고. 그래서 아까 우리 교수님 이야기하는 포스크린 이해하지, 그죠? 응? 그 PC와 TV와 스마트폰과 이북이 이제 같이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텍스트와 PDF와 이미지와 비디오, 오디오가 결합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멀티 디바이스와 포스크린 시대에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기술적으로 이렇게 발전하는데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 뭐겠어요? 또 미디어는 뭐랑 결합합니까? 뭐 산업이랑 커뮤니케이션이랑 네트워크랑 단말기랑 홈 네트워크랑 웹이랑 LDS랑 다 막 결합해서 막 가는 겁니다. 지금 다 결합하는데 이렇게 미디어는 크게 한 17가지 영역으로 막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이 스포츠도 있고 퍼블리싱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특히 여러분 중에 혹시 그 부모님의 땅 좀 있는 사람은 땅. 그 제가 이 가장 미래 산업 중에 밝은 산업이 이제 팀파크입니다. 팀파크. 이 우리나라 발전하는데 팀파크와 우주 워터파크인데 이제 1박 2일 하면 대박치는 거 알죠, 그죠? 그래서 지금 그 한국도 이제 선진국 가는 중간에 보면 이제 이 차 박물관도 만들어지고 있고 이제 휴양림도 만들어지고 앞으로 대박칠 게 이제 강아지 호텔, 강아지 테마파크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쫙 이미 일본까지 다 와 있어요. 유럽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한 나라가 발전하면서 거치는 이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항공기 이제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가면서 많이 이제 발전되는 게 팀파크입니다. 그래서 팀파크는 1박 2일 주로 거기서 하고 있죠, 그죠? 무한도전, 그죠? 이게 처음에 이런 걸 여러분 아시면 걔네들은 하수들입니다. 아, 세상에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런 데 가서 그 프로그램이 시청률 올라오고 사람이 흥미로우니까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럼 내가 먼저 앞서가서 1박 2일 애들 강호동이나 부르는 거죠, 그죠? 우리 테마파크 와서 좀 놀아라. 그러면 이제 와서 이제 찍고 이제 가면 이제 대박 치는. 그게만 전부 다 이제 버라이어티라든지 뭘 다 만들어내는 그런 세상이라는 걸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여러분이 미디어 하면 딱 관념이 이제 이 신문, TV 뭐 이런 게 아마 바보입니다.
이 17가지의 전체 흐름을 깨고 있는 사람이 최고의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잡지에 어떤 좋은 글이 나왔다. 아, 이걸 내가 엔터테인먼트로 만들 수 있는가? 원소스 멀티유스라는 거죠. 그죠? 아니면 내가 책을 하나 봤다. 아, 이걸 다큐로 만들까? 내가 드라마로 팍 해서 해품단을 만들까? 이렇게 딱 나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해품단을 만들었고 특히 이제 뿌리 깊은 나무를 만들었던 기획했던 사람은 내가 잘 아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소설책이 나오자마자 다 봅니다. 다 읽습니다. 소설책 딱 보고 아, 이거는 다시 바꿔서 이제 뜰 수 있는 드라마인가 아닌가? 이런 걸 보는 겁니다. 근데 이 정도로 이제 그러니까 말로 신화의 세계, 텍스트의 세계, 그 다음에 다큐의 세계 이런 여러 가지 세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알아내고 같이 연관되어 있다는 걸 제가 쭉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글로벌 미디어 시장 매출 트렌드를 보면 인터넷 시장이 가장 크고 광고 시장이 크고 TV 시장이 크고 그 다음에 TV 광고 시장이 크고 신문 시장, 영화 시장, 잡지 시장, 라디오 시장, 음반 시장 이렇게 이제 크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역시 압도적인 이제 전체적으로 TV 시장이 압도적입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이 치고 있고 그 다음에 신문, 라디오 쭉쭉쭉쭉 이제 이렇게 시장 크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보셨지만 이제 소비자들이 어디에 돈을 많이 지출하느냐? 역시 아직까지 TV입니다. TV고 그 다음에 도서고 B2B고 이제 영화고 신문이고 게임이 이제 높아지고 쭉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게임에 많이 지출하고 있죠? 아, 여러분 역시 훌륭한 학생인데 게임 하지 마세요, 그죠? 이제 여러분 책 읽고 신문 읽고 그 다음에 그야말로 여러분들은 읽는 문화에 익숙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초등학교 때는 게임해도 되는데 대학생이 게임하면 좀 창피하잖아요, 그죠? 솔직하게, 그죠? 대학생 그래도 내가 고전을 읽고 그 다음에 신문을 영자 신문도 읽고 아이패드도 좀 이렇게 하고 거기서 책을 읽고 뭐 이렇게 또 좋은 동영상을 보고 이래야 되지 게임을 안 하시길 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국가가 가장 미디어 산업이 큰가? 역시 압도적인 미국이죠, 그죠? 일본의 한 3배 이상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독일, 이제 아주 중국, 영국, 프랑스인데 이제 24년 되면 이제 중국이 막 따라오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국이 한 8위권에 이제 그냥 막 G10에 들었을 정도로 한국이 발전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전공하고 있는 전공이 굉장히 좋다는 프라이드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대표적인 기업이 미국의 타임워너인데 인터넷, 케이블, 영화, 방송 타임워너가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영화가 뭔가 알지요, 그죠? 아바타, 그죠? 아바타부터 시작해서 인셉션 봤지요, 그죠? 그야말로 새로운 막 영화의 집행들을 막 열어가는 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각 나라 이제 미국은 타임워너, 디즈니가 있고 독일의 베틀스만이 있고 바이아컴이 있고 뉴스 코퍼레이션이 있고 이래서 이제 그야말로 이제 TV 채널, TV 제작, 영화, 신문 잡지, 서적 출판, 음악, 해외 진출, 일자리, 심지어 디즈니 13만의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 수출이라는 또 아주 중요한 것도 있고 매출액도 보시면 이제 40조 어마어마하죠, 그죠? 중앙 미디어 그룹이 가장 크다 그랬는데 1조도 안 돼요, 사실은 이제 KBS 해봐야 1조 4천억 정도밖에 안 되고 이제 그 정도로 아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